여러분,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과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충만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6가지 습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거나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진 않나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아침 햇살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햇살을 맞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욱 개운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지만 기분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아침 햇살을 쬐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이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뻣뻣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온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목과 어깨를 돌려주면 긴장도 풀리고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체조나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 몸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공원에서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활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작은 순간들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지고 행복도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줄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으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찾아보며 새로운 시각을 넓혀보세요. 글쓰기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사고력이 더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표현도 원활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배우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도 창의력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요즘은 성인 대상의 미술 클래스도 많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어디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생깁니다. 취미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다양한 앱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손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요리, 역사, 외국어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활용해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면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하나의 기능을 새롭게 배워보세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끔이라도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하며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보폭을 조금 넓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물속에서 운동하면 몸에 부담이 적어 더욱 안전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오랜 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며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몸을 이완해 보세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정리정돈, 운동, 요리 같은 간단한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하루가 더욱 계획적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목표를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기록해 두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도 목표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맑은 하늘, 새소리 같은 것들도 소중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습관입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에도 행복을 느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다시 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면 일상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기록해두면 긍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기쁨을 찾다 보면 인생 전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준 것, 날씨가 좋은 것 등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접 적지 않더라도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현재를 소중히 하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하루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순간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껴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70대 이후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임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피곤하고 심지어 우울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람 수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어떤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씨는 퇴직 후 오래된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한 친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다 엉망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희망이 없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됐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B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활력이 넘쳤고 만남이 끝난 후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60대 이후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너무 덥다고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한숨 쉬고 뉴스만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남 탓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인이 불행한 이유를 정부 탓, 자식 탓, 친구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본인도 점점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쉽게 퍼지지만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뉴스, 정치, 경제, 건강 이야기로 항상 불안감만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걱정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반복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해롭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실제로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야 한다면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이야기 해보자라며 유머나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라면 들어주되 불필요한 걱정은 깊이 공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기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나누는 대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자리를 오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 천천히 반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주제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라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요즘 저렴하고 좋은 물건도 많아요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피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본인을 덜 찾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모임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곤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과 정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느 모임에서나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남을 험담하며 대화를 즐깁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결국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가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주된 화제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특정 사람을 따돌리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에 동조하면 결국 본인도 같은 부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좋아요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할까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 하냐? 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집은 어디에 사느냐?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를 평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적인 질문에 가볍게 대답하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이 지내요. 같은 짧은 답변으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노후에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대화는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험담과 비교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대화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가볍게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험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험담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기보다는 요즘 좋은 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험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밝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중요한데 주변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소비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본인이 언제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돈 거래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경제적으로 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그냥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가능하면 애초에 돈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로 인해 오랜 친구 사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받을 때까지 불안하고 빌린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왜 갚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빌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피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고 결국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 문제는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 돈 문제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친구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딱 잘라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렵다라고 말하면 상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돈 문제는 예전부터 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라고 말하면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도 노후를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해서 힘들 것 같아라고 설명하면 상대도 납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거절하면 같은 요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다음에 생각해 볼게라고 하면 상대가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돈 대신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재정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거절하면 상대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재정이 건강해야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항상 본인의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할 기회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이유로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라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대화에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대화의 균형이 깨지면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 재미있네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좋은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 원만하다고 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만 반응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하려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화의 질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균형 잡힌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면 대화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본인의 이야기만 한다면 조용히 듣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고 모임에서도 너무 깊이 대화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대화의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나 교류로 보지 않고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유지합니다.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반복되면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면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부탁할 때마다 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부탁할 경우 한두 번은 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쉽게 부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모임에서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본인도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다를 떨기보다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남이 끝난 후 피곤하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보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람들 중 여러분도 피하고 싶은 유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70대면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청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건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결국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젊게 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고 아내는 매일 동네 걷기 모임을 나갔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움직이고 배우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갖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나이에도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며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차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직 청춘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70대 이후에도 젊게 사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70대, 아직은 청춘이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늙습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변합니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몸도 그 말에 맞춰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활기찬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는 사람은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젊어 보입니다. 나는 아직 청춘이다라고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변화합니다. 단순히 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늙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활성화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더 젊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나 악기 연주를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생활이 단조롭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으면 정말 늙을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그에 맞춰 움직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집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춰 있으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움직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관절과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기력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나이보다 더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해 팔 근력을 키우면 어깨와 팔이 더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쉬워지고 넘어지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우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력이 넘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외에 어떤 건강 습관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 회복이 빠르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젊고 건강한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끊임없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배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배우는 것이 꼭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법을 익히는 것도 배움의 한 종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핑계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함께 취미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이 넘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어떤 것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취미를 가지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무료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는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취미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를 억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왜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까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됩니다. 작은 목표라도 계속 도전하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집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만 보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음식 만들기 같은 것들도 좋은 목표가 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이를 이유로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사고방식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요즘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신 기술이나 문화를 배우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재미있는 경험도 늘어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관계가 더욱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을 자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혼자 있기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 몸도 그에 맞춰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조금 더 해볼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못해 대신 배우면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과 삶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이 줄어들고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더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감사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질 때 늙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을 버리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를 고민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실천하면 매일이 기대되는 삶이 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70대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도전해 보지 않은 꿈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